이번 주는 일단 프린트를 가지고 복습을 좀 하려고 해요.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 처음부터 한번 좀 빨리 좀 쉬운 프린트로 한번 쫙 좀 빨리 좀 풀고 그러면서 개념 원리하고 RPM 있죠? 개념 원리하고 RPM이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숙제 내준 게 개념이 186가지였고 RPM이 95였나요? 95가? 95까지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프린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눠준 것 같은 프린트가 나갈 건데 그 프린트 중에 수업 시간에 일부분 해결하고 남은 문제, 프린트 남은 문제가 숙제인데 쉬운 프린트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숙제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RPM하고 개념 남아있는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개념 원리부터 좀 쭉쭉 하고 그 다음에 RPM 하고 요 순서로 해서 나의 희망사항은 이번 주 주말쯤 되면 우리 반에 모두 다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가야 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도 그래 저 뒤에서 이어서 나갈 수 있잖아. 그치? 저기까지 마무리가 안 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추석도 있고 시험 기간도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직 상의를 좀 해보고 확정되면 알려줄게요. 예예. 점점 가능 나겠어요. 누구야? 재현이? 아니야. 내가 권유하는 중이죠. 권유하는 중.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은 실전 테스트를 볼 겁니다. 실전 테스트. 오늘 볼 거는 19년도 상무시험지예요. 19년도 상무시험지고 나도 아직 시험지를 뭐 꼼꼼히 못 봐가지고 난이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험지 보고 오늘부터는 60점 미만으로 나온 친구들은 바로 그 3교시 때 4층에서 4층 3배움터에서 보강을 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3배움터로. 그래서 60점 미만은 4층 3배움터로 가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초가 부족한데 학원에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서 보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존처럼 우리 프리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들은 올라가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해결해보고 이렇게 해서 매주 시험 2개씩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그때까지 상당히 여러 개 볼 수 있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또 만나면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봅시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거다. 그리고 프린트로 이번 주는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다시 나가고 이번 시험 대비 때는 좀 최대한 여러 번 좀 중간고사 범위를 쫙쫙쫙 훑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도 보시면 아주 쉬운 난이도입니다. 쉬운 난이도로 여러분 이제 배운 지 좀 됐으니까 처음에 배웠던 것부터 한번 쭉 훑어보자 라는 취지야. 자 그러면 여기 프린트 제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함수의 극한이었죠. 극한. 함수의 극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수렴한다. 수렴한다. 유나야 수렴이 뭐였지? 수렴하면 무슨 뜻이죠? 그치?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 fx의 값이 뭐 특정한 뭐 k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이때 x가 a로 갈 때 fx는 k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수렴이라는 표현 속에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수렴의 반대? 발산이라고 했죠. 발산. 그쵸? 근데 이제 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발산인데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한대라는 값이 된다 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랬죠.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발산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안 하는 거라고 봐요? 발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수렴할 때를 말하는 거고 발산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자, 수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렴은 뭐와 뭐가 같을 때 수렴할 수 있죠? 좌극한과 그치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수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K로 수렴한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8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여러분 너무 쉬운 기본적인 문제라 가지고 오히려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만났던 건 부정형이었죠. 부정형. 근데 부정형은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을 넣을 수 없는 모양의 부정형이었지. 하지만 얘네들은 부정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넣는 거야. 그치? x에 그냥 1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x에 2 넣으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연립하면은 a, b 바로 나오겠지. 2a 플러스 b가 7이니까 a가 몇이에요? 2고 b가 3이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밑에 식에다 집어넣고 요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극한도 잘 보시면 부정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형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갖다가 x에 3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그치? a가 2였으니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3 갖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3 갖다 집어넣으면 답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그지? 답은 1번 이렇게. 그래서 부정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어서오세요. 26분인데 왜 무슨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 있었어? 엘리베이터 늦게 왔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표 예제 10번 봅시다. 대표 예제 10번. 대표 예제 10번은요. 요거는 뭐 그래프를 보고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 있는데 요 fx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좌극한 요게 윤호야 얼마고? 0이고 그치? 또 x가 2로 갈 때의 우극한 이것도 얼마고? 0이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gx의 경우에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좌극한 요게 민기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얼마고? fx 마이너스 gx죠. 그죠? 얘는 3이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억에 있는 함수가 2에서 극한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서오세요. 좀 이따 손바닥 한 대 맞아야겠네 저희. 자 요거는요 진짜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진로 상담 부분이 진로 상담? 학교에서 하나고 있었어요. 그랬어? 알았어 믿어줄게. 진짜요? 자 요거는 fx랑 gx를 더했잖아. 그러면 강혁아 요 함수의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일까? 어서오세요. 요 fx 플러스 gx라는 함수의 2에서의 좌극한 0이라고요? 지금 0이라고 말한 거야? fx 말고 fx 플러스 gx라는 함수의 2에서의 좌극한 오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그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구해놓은 fx의 좌극한과 gx의 좌극한을 그대로 그냥 더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건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근데 2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야? 플러스 3이지. 그치?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 기역에 있는 함수는 2에서 극한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갖지.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인데 우극한은 플러스 3이니까 그치? 기역은 극한값을 갖지 않아요. 자 근데 니은으로 가면 니은은 이제 fx를 제곱하고 gx를 제곱해서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건아 이 녀석의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라 그래야 돼? 9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0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3 제곱한 걸 더한 거니까 요거 좌극한 9고 우극한도 얼마야? 9. 그치? 좌우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니은은 수렴을 하는 거죠. 그쵸? 맞죠? 니은은 수렴하는 거고 자 디귿의 경우는 둘이 곱한 거니까 디귿은 형진아 좌우극한이 둘 다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아이고 디귿 말이에요. 디귿 fx랑 gx를 곱한 함수잖아. 이 곱한 함수의 2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야? 0이지요. 0 곱하기 마3이니까 우극한도 얼마야? 0이죠. 그쵸? 0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함수를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해보면 돼요. 구해봐서 좌우극한이 같으면 수렴을 하는 거고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죠. 5번 이게 그 극한값의 존재,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다르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4번 하나 풀고 갈게요. 7페이지에 14번.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서의 AA라고 되어 있는 거, AA하고 BA 요것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AA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선분 OP의 길이라고 했네요. 요 그대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서준이가 한번 해볼까? O는 0,0이고 P는 A, 루트 2A잖아 서준아.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쓰더라? 좀만 크게 뭐라고? A-0 분의 기울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점이랑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겁니다. 거리. 그래 그럼 재현이가 해볼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x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 그리고 거기다가 루트 이렇게 하는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지. 서준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루트 안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2a 요게 AA입니다. AA. 그 다음에 얘 하나 BA는 여기 보이는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윗변이 1이죠? 높이는? 뭐라고요? 왜 모르죠? P점이 나와 있는데? 루트 2A가 높이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써야 돼? 맞아요. 2분의 루트 2A. 그치? 요게 삼각형의 넓이지. 자, 그래서 요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요 극한을 이제 찾는 거잖아. 요 모양대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모양으로 써보면 요거는 지금 분모에 얘가 있는 거지. 분모에 요 놈이 있고 분자에 요 놈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강혁아 일단 분모 분자 어떻게 할까? 분모 분자를 2로 나눈다? 이걸 없애고 싶은 거 아닌가? 처음 할 일은?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줘야지 없어지지 않나?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사라질 테니까 분모는 요것만 있고 분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어. 지금 다 양수들이기 때문에 뭐 루트 합칠 때 특별히 걱정할 거 없고요. 자 그래서 2a분의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니까 a 한 번씩 어떻게 할까?
약분하면 되죠. 지금 우리는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게 a가 0은 아닌 거예요. 그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뭐 a로 약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2 루트 2분의 a 플러스 2 요것만 남았는데 요 앞에 이제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뭐가 될까? 그냥 2가 되겠죠. 그죠? 요 놈이 요 a가 0으로 가버렸으니까 뒤에 루트 부분이 1이 되면서 답은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요거는 도형으로 표현하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넓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2라는 설명으로 가보면 요건 이제 극한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요 극한의 성질에 대한 설명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각의 극한에 뭐 상수를 앞으로 빼거나 혹은 덧셈 뺄셈을 따로따로 이제 분리시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설명인데 이러한 모든 성질들은 다 어떨 때 적용할 수 있다? 각각의 fx, gx가 뭐 할 때? 이게 뭐 한다는 뜻이죠 지금? 수렴할 때. 그치?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밑에 있는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의할 점.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나? 그걸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 별 특별한 조건 없이 수렴한다면 다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 씌울 수 있는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뭐 하는 거? 요거 나누기 할 때 있지. 나누기 할 때. 그지? 항상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뭐일 때는 제외예요? 분모가 0일 때는 제외지. 그치? 그래서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는 주의사항이 딱히 없지만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울 수 없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15번 문제 보면 이 15번은 fx, gx가 각각 수렴을 하고 있지요. 각각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서도 나눗셈의 형태는 없잖아.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잖아. 그러면 전혀 그 조심할 부분이 없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지? fx는 그냥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1로 가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gx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숫자를 쭉쭉 집어넣어버리면 혜원아 이게 결국은 2 곱하기 2 더하기 3 하고 빼기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그쵸?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그냥 계산이 가능하다. 답은 얼마야 그러면? 1, 4번이 되겠네. 그치?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에요. 요런 애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거를 형진아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불렀다? 뭐라고요? 부정형, 그치? 부정형이라고 불렀죠. 부정형. 그래서 부정형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풀어보기도 제일 많이 풀어봤었지. 자, 부정형 중에 0분의 0꼴은 어떻게든지 그 0분의 0꼴로 가게 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려면 약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약분시키기 위해서 분수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루트가 껴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켜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0분의 0꼴이 되게 만드는 그 요소를 딱 꺼내놓고 걔를 지우면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지 않아? 사연이 기억나요? 그지?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지? 일단 그치. 차수 비교해가지고 그지? 차수가 만약에 분모가 차수가 더 높으면 무조건 뭐야? 0으로 가죠.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죠? 차수가 차이가 나버리면 0이나 혹은 무한대로만 갈 수 있고 차수가 이제 똑같을 때 그때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로 수렴하는 그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다항식의 형태일 때는 그냥 가장 힘센 애만 고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였고 무리식의 형태일 때만 뭐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했었죠. 뭐 묶어주고 뭐 이랬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2번 요 내용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걸 무슨 정리라고 했었더라? 그죠? 이렇게 중간에 fx랑 gx 중간에 hx가 껴있는데 fx도 알파로 수렴하고 gx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럼 가운데 껴있는 얘는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 중간에 껴있는 걔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17번 한번 보면 17번 이제 요런 게 부정형이라서 요거는 바로 x자리에 3을 넣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한번 시키는 모양이었어. 이 정도 이제 암산되죠. 그죠? 재영아 이거 딱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 딱 시키면 뭐만 남을까? 그렇지. 아 3x 플러스 9 맞아. 이것만 남아. 약분시키면. 그럼 이제 약분이 됐다는 건 부정형을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3 갖다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치? 3 쭉 집어넣으면 강효가 답이 얼마야? 약분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민기야, 2번도 0분의 0꼴이죠? 그죠? 근데 얘는 루트가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쵸.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유리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분자 분모에다가 다 뭘 곱할 거야? 1 플러스 그치.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요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 그러면 그렇게 곱했을 때 분자는 뭐가 되지요? 뭐 남는 게 뭐야? 루트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분자. 분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약분도 시키면? 약분시키기 전 모양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죠? 약분시키기 전 모양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x가 이렇게 지워지는 순간 이제 부정형을 벗어난다. 맞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모양에다가 x에 0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요 문제 일단 하나 풀고 그 옆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딱 보니까 서연아 이거 뭐 하는 문제야? 그래 재영이가 알려줘. 뭐 하는 문제야? 뭐요? 이게 사이값 정리인가요? 샌드위치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도 다른 얘기고 그지? 요거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문제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요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식은 xfx네요. 그쵸?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 전부 x를 한 번씩 뭐 할까? 곱합시다. 근데 곱할 때 고민되는 거 없어요? 맞아. 부호가 부등식이니까 혹시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죠?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에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설령 이게 반대로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 쓸 거 아니야. 양쪽 게 똑같은 걸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바뀌어도 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x를 한 번씩 곱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요놈한테 앞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가 붙으면 혜원아 이거 어디로 갈까 바로? 1로 가겠지 그치? 그죠?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1로 갈 거예요. 얘가 1로 가면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이 1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중간에 껴있는 애도 당연히 1로 간다. 1번 요게 샌드위치 정리고 자, 요 내용 중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부쪽에 있는 요게 이제 부정형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죠. 자, 우선 요거 gx분의 fx가 수렴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얘가 x가 a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그럼 반드시 어때야 돼요? 반드시 그지? 분자도 얘도 같이 꼭 0으로 가줘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만 이런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기억나죠? 분모 분자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꼭 0으로 가야 돼.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꼴에서는 우리가 요 두 식의 차수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gx분의 fx가 특정한 0이 아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차수가 어땠다는 뜻이에요. 일단 같을 때만 벌어질 수 있고 요놈의 최고차분의 요놈의 최고차의 값이 알파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요 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21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번은 같이 해볼게요. 21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윤정아, 첫 번째 리미트를 보니까 어때? 어떤 생각이 들어? 맞아요.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x에 얼마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b가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분자만 떼와가지고 계산해보면 분자가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 우리는 이제 이 분자를 뭐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해서 분모랑 지워야 되니까. 맞지? 근데 윤정아, 분모가 이거니까 분자를 인수분해 했을 때도 반드시 이 인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분자의 여기를 1a라고 했을 때 1하고 같은 줄에는 반드시 얼마가 써질까? 마이너스 1이 써질 거예요. 그치? 그래야 요 인수가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써졌다면 이 밑에는 뭐라고 써야지 이게 나올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돼야 되잖아. 그치? 그렇지요. a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므로 얘를 인수분해한 식은 재현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B 아니라요. X 마이너스 그래, 위에 줄은 위에 줄끼리 써야지. 그리고 뒤에는 EX ax 플러스 플러스 A a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 됐다. 분자가. 맞죠? 근데 분모에 뭐가 있었어요? x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요거 이제 싹 지워지죠. 지워지는 순간 강요가 무슨 형을 벗어났어요? 부정형을 벗어났어요. 그럼 나는 x에 얼마를 넣어버리면 돼요? x에 1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쵸?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1이 되고 그 값이 3이네요. 그쵸? a 나왔네. a 몇이다? 1이다. a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b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입이 나오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보면 여기다가 a, b 자리에 방금 찾은 걸 넣으면은 얘가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그쵸? 그러면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역시 지워지는 거 지우면 뭐만 남을까? x 마이너스 2만 남겠지. 그치? 그쵸? 거기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목이 너무 안 좋다. 자, 지금 요거 요 내용이랑 위에 설명한 내용이랑 이제 다 합쳐져 있는 문제가 25번이죠. 25번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부정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2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가와 나에서 각각 fx에 대한 힌트를 얻어내시면 돼요. 저희는 이거 아닐 거예요. 일단 그 가식에서 얘나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까지 확실하지 않아? 네.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뒤에 있는 1차항이랑 상수항만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식에서 f0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봐, 개념이 없는 거야.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F0 025가 이걸 못 찾으면 못 푸는 거지.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아까 전에 찾아놓은 거에다가 적용하면 B가 어떻게 돼요? B가
b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b가 0이니까 이게 fx예요. A가 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얘를 갖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a가 2잖아. 그러면 fx식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 이제 1 집어넣으니까 답은 얼마야?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 그 중에서도 얘는 좀 숫자를 쉽게 계산하기 쉽게 준 거니까 자 실전에서 맞추시고요.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는 여기서부터는 연속에 대한 얘기네. 연속. 자, 연속도 우리 한번 개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윤호야, 연속하면은 무슨 뜻이었어? 이어지는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게 연속인데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fx가 연속이다.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맞아요.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걔네들이 서로 같으면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었지, 그치?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가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어떠면? 다 똑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게 연속의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함수 중에 다항함수. 재현아, 다항함수가 뭐야? 2차에서 어? 아, 그럼 1차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닌가요? 그런가요? 1차가 근데 어떻게 다는 마늘 다자를 그 기준을 왜 똑같아? 그 나름의 그 논리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 재현아, 단항식이랑 다항식의 차이를 알아요? 차수요. 어? 차수. 아, 차수의 차이예요? 네. 그러면 x 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아씨. 야, 이거는 완전 이거는 차수의 개념이 아니라 항의 개수의 개념. 단항식은 항이 하나,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근데 헷갈리는 건 x 제곱을 다항식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왜냐면 다항식 여러 개라는 의미 속에는 한 개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 안에 단항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n차 함수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n이 1차여도 상관없어. 그런 애들은 모두 연속이다. 이게 보장이 되고요. 자, 다항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꼴의 유리함수, 분수꼴을 만들었다면 분모가 얼마인 지점만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만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있죠. 루트 안으로 들어갔다.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식은 이제 얼마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0은 될 수 있어.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 이상인 구간에서는 연속이 보장된다.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의 연속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7번으로 가서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보자마자 딱 어떻게 풀으려는 건지 보이죠?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에서의 뭐랑 뭐가 같으면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죠. 2에서의 함수값은 x가 2일 때 b라 그랬으니까 얘가 함수값인 거고 2에서의 극한값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뭘 붙인 것? 요 식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놓으면 2에서의 극한값이 표현될까? 리미트 x가 어디로? 2로 갈 때. 그치? 이걸 붙여놓으면 이게 바로 2에서의 극한값이죠. 이것이 2에서의 함수값인 b하고 같으면 된다. 이게 연속이 될 조건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극한을 풀려고 보니까 얘하나 이거 분모가 어디로 가요? 서현이 또 바꿔줘야 되겠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때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갈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 A값 나오네. A값 얼마야? 4.
4 아니고요. 그래서 A 0 나옵니다. x에 2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A가 4 나와. 아니 A가 0 나와요. 그러면 결국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가 지워지면서 x2로 보내면 4가 되는 거죠. 얘가 b값이죠. 그쵸? 그래서 a값 나왔고 b값 나왔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연속에 대해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형태고 넘겨봅시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로 가면 13페이지에 12번 있죠? 이런 거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나면 이거 아주 고마운 문제야. 그치?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어느 지점만 확인하면 된다? 지금 두 함수가 섞여 있는데 그 두 함수가 서로 교차되는 경계선만 확인하면 되지. 그치? 네. 지금 x의 범위를 절대값을 붙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절대값 x가 1이 되는 지점이 경계선 아니야. 그럼 어디와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1과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함수를 편의상 gx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함수를 편의상 hx라고 부른다면 이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g1과 h1이 같으면 되고 동시에 g-1과 h-1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쵸? 두 함수가 연결되는 그 경계선 지점 거기서만 함수값이 같으면 전체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것만 딱 체크하시면 바로 풀린다. 우리 강영이가 계산해서 답 좀 찾아주세요. A가 얼마고 B가 얼마야? 이 맞아요. 2 B는 마이너스 2 답은 1번입니다. 그쵸? 요것만 딱 떠오르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3번 문제도요. 우리가 요런 거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요런 식을 만나면 일단 처음 하고 싶은 게 우리 fx로 정리하고 싶잖아. 그치? 맞죠? fx로 정리하고 싶어. 근데 fx로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그치? 이걸로 나눠야 돼. 근데 이걸로 나누는 그 행동은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나누는 이 식이 얼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 0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런 식으로 쓰려면 자, 이게 fx입니다 라고 쓰려면 뒤에 조건이 달려야 되죠. 이거는 언제?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치? 0도 아니고 1도 아니어야지만 얘가 0이 아닌 거니까. 그죠? 요게 인수분해하면 요거잖아. x괄호 x-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 fx는 요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잖아. 근데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0에서의 함수값이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놓은 요 함수에다가 앞에 뭘 붙여놓고 걔를 계산하면 답이 돼? 리미트를 붙여놓고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요 앞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이거를 붙여놓고 이걸 계산하면 그게 0에서의 극한값인데 그것이 0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만 하죠. 같을 수밖에 없죠. 연속인 함수니까. 그치?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서연아 이건 딱 보니까 뭘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를 x로 한번 지울 수 있죠? 바로 지워버려. 그럼 x-1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부정형일까 아닐까? 요 현재 상태로 부정형 아닙니다. 그쵸?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그죠? 0 갖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나는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계산이 어렵겠지.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복습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로 가가지고요. 연속함수의 성질.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두 함수가 서로 연속이면은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상수배하거나 뭐 이렇게 더하고 빼거나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상관없는데 여전히 또 나누기에는 그 나누는 식이 0일 때는 연속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연속이 보장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누기를 조심해야 돼. 나누기를. 그럼 밑에 4번, 14번 문제로 가면은 자, 이 문제도 딱 봤을 때 바로 다른 것들은 전혀 연속이 깨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누구만 살펴보면 될까? 4번만 살펴보면 돼. 4번만. 나누기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을 살펴보니까 분모에 fx가 있잖아요. fx라는 식이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요 x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죠. 불연속. 그래서 이제 요놈이 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보기 6번이 있어가지고 보기 6번에 gx분의 fx가 있었다면 이 gx분의 fx는 연속함수일까요? 불연속함수일까요? 이거는 왜 얘도 분수인데 왜 얘는 연속이야? 얘는 분모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 x제곱 플러스 1은 내가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보장돼? 그쵸? 요건 내가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가 보장돼. 0인 지점이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보면 이제 합성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합성함수도 자,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고 얘네들을 합성했다. 그러면 얘도 연속함수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요거는 정의역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다항함수면 합성해도 연속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거는 약간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긴 해요. 아무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4번 같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의 연장이에요. 16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gx분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혜원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분모에 깔려있는 요 gx 있잖아. 이 gx가 자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라고요? 없어야 된다. 만약에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면 거기서 불연속이잖아.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0이 절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gx가. 근데 유나야, gx는 지금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네. 그러면 요 2차식,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2차식이잖아.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놈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이죠?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이고, 그럼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하려면 이제 뭘로 연결돼? 판별식으로 가야지,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돼요. 재영아, 뭐 재밌는 거 있어? 너도 스티커 받고 싶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재영아? 판별식이 뭔데? K제곱 그렇지. 요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1, 5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 하나 답은? 그렇지요.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면 1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뭔가 이거 그건데? 라고 생각나는 게 뭐 있으면 좋겠는데 뭐에 관한 문제일까?
없어? 뭐뭐 하기, 뭐뭐 해주기. 요 기억나나요, 이거? 붙여주기라고 기억나나요? 붙여주기. 지금 보면 fx는 1에서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죠. 근데 gx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쭉 연속이겠죠. 당연히 1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럼 이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해가지고, 그지? 곱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불연속이었던 지점도 연속이 되도록,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걸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 이게 잘 붙으려면, 자, 요 붙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요 녀석이 이 함수값을 얼마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얘가 지금 x가 1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는 뭐냐면 2죠. 근데 f1은 1이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2니까 서로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하나 곱할 거야. 얘는 지금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g1이라는 값을 곱할 건데 g1이 a-3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3을 곱한 거, 이것이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되는 거고, 여기 함수값에다가 요 a-3이라는 함수값을 곱한 게 얘네들이 곱한 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로 똑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게 서로 똑같아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에.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 별이라는 값은 얼마면 될까요? 0이면 되는 거야. 붙여주기의 포인트는 붙여주기를 하는 이 녀석이 그 1이라는 지점에서 0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 여기다 0 곱하고 여기다 0 곱해버리면 그냥 0으로 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붙여주기의 포인트는 서로 다른 값에다가 0을 곱하면 0으로 똑같아진다. 이게 포인트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는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 개념이 만약에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었으면 이 문제 보자마자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0 돼야 되겠네? 바로 3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붙여주기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최대 최소 정리인데 이 뭐 최대 최소 정리 자체는 뭐 별거 아니죠. 닫힌 구간에서 서로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라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뭐 우린 이제 극대극소 다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있는 극대점이나 극소점 그리고 구간의 양끝점 요 중에 반드시 최대 최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게 최대 최소 정리고. 그러면 18번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요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태연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5분. 자, 이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니 강희가? 이 유리함수인가? 일차함수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핵심은 뭐죠? x에 얼마를 넣을 수 없다? 마이너스 2를 넣을 수 없어. x가 마이너스 2만 아니면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서 x 플러스 2가 될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x가 딱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마이너스 2 지점 빼고는 그냥 직선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만 함수값이 없어.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뻥 뚫어놔야 돼. 그치? 그래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여기 요 지점에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4잖아. 그럼 여기 끊어져 있는 지점이랑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마이너스 1부터 4라는 지점에서는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이 가장 낮으니까 최소값, 요 지점이 가장 높으니까 최대값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값, 4 넣으면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과 6인가요? 아닌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쏘리. 약분되고 나서 지워지면 x-2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2네요.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그 밑에 19번 한번 여러분들 해봅시다.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봐 얘들아. 19번. 자 19번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자고 하면 유리화를 일단 시켜가지고 x-1 분의 x-1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x-1을 지우는데 이 지우는 행동을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생기는 거야? x가 1이 아닐 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가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자, 저 함수는 이제 무리함수인데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무리함수 y는 루트 x에서 평행이동을 얼만큼 시켜놓은 상태일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기본함수는 원점에서 출발하지만 얘는 평행이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3,2 여기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원래 얘 방향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그 방향으로 얘도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자 그런데 x가 1이 아닐 때 그렇고 x가 1인 지점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또 자 딱 1인 지점 뻥 뚫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요것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이라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요 뚫어져 있는 부분과 별 상관없지. 그치? 답 찾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게 최소값, 0 집어넣는 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요거는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이것도 시험 보다 보면 여러분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사이값 정리가 원래 뭐였냐면은 요렇게 두 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요놈의 y값과 요놈의 y값 사이에 있는 요 라인하고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돼.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주로 문제에서는 요렇게 물어보잖아. 요렇게 어떤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일단 주어진 함수가 fx가 아니라 fx 빼기 x라는 애잖아요. 그러면 요놈한테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면 자, g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우리는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있는 거예요. gx는 0이라는 방정식에 해가 있을까?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건 뭐냐면 1부터 2라는 구간에서가 궁금하니까 gx에다가 얼마랑 얼마 넣어봤을 때 1 넣어보고 2 넣어봤을 때 만약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무조건 그 사이에 실근이 하나는 있어. 이게 주로 문제에 나오는 사이값 정리의 모양이죠. 그죠? 얘네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해가 존재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 G1이 뭐고 G2가 뭔지를 써보면 윤호야 이게 GX였으니까 일단 G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F1-1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F1이 A-2였으니까 얘는 A-3인 거고요. 그죠? G2는 뭐라고 쓸 수 있는데 F2-2라고 우선 쓸 수 있고 근데 F2가 요거였으니까 차근차근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것이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으로 생각하면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주로
사이값 정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두호를 가지고 푸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21, 22, 23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고, 자, 우리는 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다. 미분이 나왔다. 그치? 근데 사실 요 단어는요, 우리가 처음 요 단어를 배울 때는 맨날 미분계수 구할 때마다 리미트로 구했었잖아. 그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뭘 다 배웠어? 미분법을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처음 배울 때보다 두 번째 배울 때 더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은 기억해봐야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는데,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는데, 요 점을 A, FA, 요 점을 B, FB라고 하면, 자, 얘네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정답 B-A분의 FB-FA. 그렇지. 평균 변화율의 다른 이름이 기울기니까 B-A분의 FB-F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요걸 우리가 다른 형태로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었을 때, 그때 요만큼의 길이를 요걸 이제 x값의 변화량 그래가지고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삼각형 붙이면 뭐라고 읽죠? 델타 x 이렇게 불렀어. 델타 x. 그래서 자, a에다가 델타 x를 더하면 뭐가 될까? b가 되는 거야. b 역할을 a 플러스 델타 x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넣는 것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썼던 식에서 b 자리를 델타 x로 바꿔보면 분모는 델타 x가 되죠. 분모는 델타 x가 되고, 분자에서도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는 것도 또 하나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었죠. 그쵸? 자,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을 이제 순간 변화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건아, 앞에 뭘 붙이면 이게 순간 변화율로 바뀔 수 있지? 이거 가장 그 미분계수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 B라는 점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얘한테 가까이 오면, 무한대까지 가까이 오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거의 몇 개의 점처럼 돼? 하나의 점처럼. 그 순간의 기울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되려면 B점이 A점으로 접근해야 되잖아. 한없이 가까이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기호가 필요해요? 리미트가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을 F'A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리미트가 붙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누구로 접근해야 돼? B가 A로 접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트 B가 A로 갑니다. 이게 붙으면 이게 F'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모양을 내가 F'A로 만들고 싶어. 자, 이때는 어떤 리미트가 있으면 적당할까? 누가? 이번에는 요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짜자자자자자 줄어가지고 간격이 제로가 되면, 제로에 가까워지면 두 점이 한 점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요때는 앞에 리미트 델타 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게 붙으면 요게 미분 계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붙여가지고 한 점으로 몰아주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다.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다. 엄청 많이 복습했던 거잖아, 그지? 요 밑에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편하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풀 때 이거 있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옛날에는 다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하려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옛날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얘를 그냥 미분해서 그냥 a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얼마라는 걸 바로 알아요? 2a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2a가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야 돼. 그럼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거잖아.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 이게 평균 변화율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지금 함수가 요거 x제곱이라는 함수였으니까 4 빼기 1이네. 3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a가 3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몇이에요? 2분의 3이 된다. 아, 그리고 요것도 하자. 이것도 옛날에 할 땐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1초는 심했고 5초 컷이다, 그치? 3,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정거나? f'3 이게 딱 떠오르죠? 그럼 우리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이거. 리미트 필요 없지, 이제는.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1이고 거기다 3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답 얼마야? 7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늦게 온 사람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은요, 추가적인 숙제는 지금 준 프린트 있지? 지금 준 프린트에 여기 18페이지까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교재 밀린 거 우리 개념 원리 186까지 하고 RPM 95까지 이번 주 안에 다 처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린 것들 열심히 해오시고 아직 안 적어봐. 미안아. 얘기하고 있잖아. 막 가면 어떡해. 응? 올 때는 늦게 오면서 갈 때는 일찍 가려고 그래. 자, 우리 내려가면은 오늘부터 시험지가 있다 그랬죠? 시험지 상후 19년도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요거 시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점수 체크해가지고 60점 미만으로 나온 친구들은 약간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4층 3배움터로 가시면 돼요. 미안해, 들었니? 몇 점 미만? 60점 미만 8시 50분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시험 잘 보시고 60점 안 되는 친구들은 보강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8시 50분 시작이야, 보강.